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기기기의 윤경국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주차인데, 자, 8주차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요번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줄이려고 8주에 보지 않고 아마 10주 정도의 지금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보시는 거 최대한 노력하셔서 열심히 보시고요. 9주차에는 이제 여러분들 리포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리포터 얘기를 하고 10주차 정도의 16주차가 아니고 10주차요. 10주차 정도의 이제 중간고사를 자, 보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업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8주차에서는 중간고사 대신에 진도를 나가는 걸 고지해 주시고 잘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교재 98페이지예요. 교재 98페이지. 교재 98페이지에 보면 직류 전동기의 운전 부분이 나옵니다. 운전. 자, 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동이 있겠죠. 기동. 자,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 그리고 기동에서 속도 제어, 운전하고 있는 거죠. 운전하고 나서 정지해야 되니까 그 정지하는 걸 우리가 제동이라고 합니다. 제동. 자, 그래서 여기서 직류 전동기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동, 정지된 상태에서 실제 운전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도 제어하는 거. 이 운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속도 제어를 막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동하는 거. 제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선박에서 엘리베이터라고 보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층을 누르게 되면 자, 정지돼 있던 자, 승객 칸이 이제 기동하게 되죠. 모터가 기동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속도 제어가 되죠. 처음에 천천히 속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쭉 속도가 증가하다가 자, 목표층에 다다르면 점점점 속도가 감소해서 이제 목표층에 도달했을 때 딱 멈추는 제동 되는 거죠. 이게 뭐 꼭 직류 전동기뿐만 아니라 전동기 운전이 되겠죠. 운전에는 기동과 속도 제어와 제동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전 중에서 자, 첫 번째 이제 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기동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전동기, 직류 전동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지 상태. 정지 상태라는 건 뭐 0rpm이죠. 0rpm에서 자, 운전 상태 뭐 내가 100rpm을 지금 목표로 한다. 그럼 100rpm으로 가속하는 걸 우리가 기동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기동에도 종류가 있다. 자, 어떤 종류냐? 전전압 기동, 그다음에 저항 기동, 감압 기동. 그래서 이 기동에는 자, 전압 기동. 자, 그다음에 저항 기동. 자, 그리고 감압 기동.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기동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기동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동이라는 건 자, 정지 상태에서 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기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 저항 기동, 감압 기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전압 기동이라는 건 뭐다? 전압 기동이라는 거는 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압 기동, 전 전압 기동이죠. 전 전압 기동은 풀 볼티지 스타팅. 자, 풀 볼티지 스타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격 전압. 자, 여러분들 뭐 100볼트다. 100볼트 정격 전압이다. 그럼 100볼트 이게 그냥 이게 전 전압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공급하는 거다. 이거를 공급하는 거다. 그러면 자, 전 전압 기동, 전격 전압을 기동을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를 직접 전원에 연결해서 그냥 전격 전압을 그냥 연결해서 가동시키는 거, 기동시키는 걸 우리가 전 전압 기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수식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자, 직류기 중에 분권 전동기를 한번 제가 그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회로를 하나 그리면 자, 여기에 자, 전기자가 있고 자, 여기 브러시가 이렇게 있겠죠. 브러시가 있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계자가 이렇게 있겠죠. 계자가 있고 계자 전류를 제어하는 저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어떻게 되죠? 단자전압 V가 돼요. 단자전압 V. 단자전압 V라는 게 바로 뭐죠? 입력 전압이요. 입력 전압. 자, 이 입력 전압이 되고 이 입력 전압이 공급되면 자, 전류 자, I가 흐르는데 이 I가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A가 되고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F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전기자 권선의 저항은 우리가 RA라고 하고 자, 계자 권선의 저항을 우리가 RF라고 하죠.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입력 전압이 공급되고 지금 이게 무슨 전동기죠? 직류 전동기 중에 분권 전동기가 되죠. 전류 I가 공급되고 그 전류 I가 자, 이 전기자 권선하고 계자 권선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게 분권이니까 그럼 IA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IF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 IA라는 전류는 뭐다? IA 여기 전기자 권선이 흐르는 전류는 자, RA분의 자, 지금 I죠. I 전류잖아.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잖아. 자, 근데 V-EC라고 되는 건 뭐냐면 EC라고 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정지된 상태. 두 번째는 운전 중이에요. 자, 정지된 상태에서는 뭐냐면 정지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식이 하나 있어. 자, 그 수식이 바로 뭐냐면 역기전력이야. 역기전력. 자, 역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동기 얘기하는 거죠. 자, 역기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EC로 표현하는데 자, 수식은 앞에서 어떻게 배웠다? K1, 자, 파이, 자, N으로 배웠다. 자, 무슨 얘기냐?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동기가 회전하면 자, 회전수가 존재하게 되면 자속 파이가 존재하니까 뭐가 발생한다. 여기서 발전이 된다. 이거예요.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모터가 회전하지만 이 모터가 모두 된다. 회전하기 때문에 이 역기전력 시기에 의해서 발전기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지돼 있을 때는 어때요? 정지돼 있을 때는 RPM N이 0이니까 역기전력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EC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A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자,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RPM N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역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IA는 RA분의 V-EC가 된다. EC가 바로 뭐예요? 역기전력이다 이거예요. 자, 이 V는 뭐예요? V는 전동기에 공급되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입력 전압이죠. 자, 이제 이 두 식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자, 예를 들게요. 자, 여기서 내가 자, 100V의 입력 전압이 공급된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V는 얼마라는 거예요? 100V라는 거예요. 직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RA 값이 얼마냐? RA 값이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이 1ohm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정지돼 있을 때 100V를 공급하게 되면 자, 이 IA 값은 얼마가 되나요? IA 값은 R이 1이고 V가 100이죠. 자, 그러면 얼마? 100A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전기자 권선 자, 요 전동기가 정상적으로 회전해서 역기전력이 정상적으로 회전했을 때 정격 RPM으로 회전했을 때 역기전력이 자, 90V가 나왔다. 자, 그러면 운전 중에 IA 값은 얼마가 돼요? RA는 1 그대로잖아. 자, 공급 전압은 100V 마이너스 역기전력은 90V. 그럼 얼마예요? 10이야. 예, 10A인 거죠. 자,
정지 중일 때는 전류가 얼마 흘렀어요? 100A 흘렀어요. 근데 운전 중일 때는 어때? 10A,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이 높은 전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동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동 전류. 자, 기동 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지돼 있을 때, 정지돼 있기 때문에 역기 전력이 0일 때의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동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역기 전력이 발생해서 전압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90V지만 만약에 이게 99V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이 99가 되니까 그러면 1A가 된다고. 이게 바로 무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류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동기에 보면 명판에 전격 전류 써져 있는 전류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전해서 전동기가 역기 전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나오는 전류가 바로 뭐다? 전격 전류다 이 얘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그래서 왜 모타가 기동 전류가 큰지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기동 전류가 크다? 역기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타가 회전하면 역기 전력이 발생해서 뭘 줄인다? 전기자 전류를 줄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전동기가 처음 기동할 때는 무슨 전류가 커진다? 기동 전류가 커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전격 전류가 1A인데 기동 전류가 100A면 100배의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모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순간적이지만 충격을 받는다. 별로 안 좋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전전압 기동이라는 건 뭐다? 전전압 기동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0V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100V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기동하기 전에 자, 전기된 상태에서 100A 흐르다가 자, 얘가 윙하고 돌면서 기전력이 발생하면서 자, 0V에서 10V, 20V, 30V, 40V, 50V 아주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99V까지 올라가면 자, 99V까지 올라가면 전류가 1A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전격 전류 쭉 돌아.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야? 전전압 기동이다. 그래서 전전압 기동이라는 건 뭐다? 전전압 기동이라는 거는 그냥 전격 전압을 공급한 거야. 아무 장치 없이. 전격 전압 공급. 자, 그럼 당연히 뭐가 크겠어? 자, 기동 전류가 크겠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전전압 기동은 어떤 전동기가 가능하겠어? 예, 소형 전동기가 가능하다. 대형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무지하게 클 테니까 어떻게 된다? 예, 큰 충격을 받겠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작은 모타들은 그냥 전전압 기동한다. 그냥 팍 붙인다. 대신에 뭐다? 기동 전류가 커진다. 이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와이델타 기동 전선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유도 전동기 얘기죠.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항 기동은 뭐다? 저항 기동은 자, 지금 설명했어. 자, 처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자, 기동하면 기동 전류가 커져. 자, 그러니까 그거를 자, 기동 전류를 요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 뭘 설치한다? 자, 저항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저항을. 자, 그런데 요거는 요 위치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좌우간 여기다가 입력 쪽에 저항을 설치한다. 그게 바로 뭐다? 저항 기동이다. 자, 그래서 이 저항 기동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뭐냐? 이 저항이 계속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저항이 있어야 되겠어? 예. 처음에 기동 전류가 클 때만. 자, 운전 중이 돼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는 이 저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빠져나와야 돼. 탈락해야 돼. 자, 그래서 그 탈락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무슨 방법이 있다? 네, 교재에 나오지만 자, 역기전력 방법, 그다음에 한류법 교재 나옵니다. 교재 잘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한시법. 자, 요 세 가지 차이는 뭐냐면 자, 역기전력 방법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역기전력식은 속도가 올라가면 여기 전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자, 전압을 측정하다가 자, 전압이 일정 전압으로 여기 양단의 전압이 일정 전압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저항을 빼버린다 이거예요. 한류법은 뭐다?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처음에 기동 전류가 크다가 점점점 기동 전류가 작아지겠죠? 왜 작아져요? 역기전력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전류값이 낮아지면 그때 저항을 탈락시킨다. 한시법은 뭐다? 그냥 타임마다 일정한 시간, 기동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저항을 삽입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저항을 빼버린다. 자, 그래서 저항 기동이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 기동 전류를 제한하겠다. 자, 감압 기동은 뭐냐면 감압 기동은 자, 100V 입력하니까 지금 100A 흐르는 거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럼 처음에는 10V 넣겠다 이거지. 10V, 20V, 30V 넣겠다. 자, 좌우간 낮은 전압을 넣어서 처음에 기동했다가 자, 정상적으로 회전할 때 정상적으로 전격 전압 100V를 넣겠다. 자, 이게 감압 기동인데 감압 기동도 이제 종류가 있다. 무슨 종류가 있다? 자, 워드 레너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직병렬 방식이 있다. 워드 레너드 방식은 그냥 얘기한 대로 뭐 좀 설명이 나오죠. 10V, 20V, 그다음에 50V, 100V 이렇게 전압을 높여가면서 이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워드 레너드 방식이라고 하면 직병렬 방식은 뭐냐면 자, 전기 기차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화면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직병렬 방식은 자, 이렇게 모타가 있으면 이 모타를 처음에 직렬로 연결하는 거죠. 직렬로. 그리고는 100V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몇 볼트? 50V. 여기에 50V. 모타에 각각 50V만 공급돼요. 자, 전격 전압이 100V인데 50V가 공급되면 전류는 얼마가 돼요? 절반이죠, 절반.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정상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자, 시퀀스로 회로를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병렬로 전압을 공급하는 거지. 전압은 자, 100V. 그럼 여기에 100V, 여기 100V. 그럼 전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흐르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감압 기동의 직병렬 제어다.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림 2-53이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기동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기동 얘기하고 있는데 기동의 자, 전전압 기동, 그렇죠? 그다음에 저항 기동, 그다음에 감압 기동 얘기하고 있죠. 자, 그중에 이제 저항 기동 얘기하는 건데 저항 기동 앞에서 얘기 다 했죠. 뭐 역기전력법, 한류법, 한시법 얘기했는데 자, 저항을 자, 지금 볼게요. 우선 이게 전기자 권선, 그다음에 이게 계자 권선 병렬로 돼 있네. 그렇죠? 역시 여기도 계자 권선, 그다음에 전기자 권선 병렬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기서 저항 기동법에서 들어가는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동 저항이라고 해요. 스타팅 이제 레지스턴트라고 하는데 자, 기동 저항기라고 하는데 자, 이 기동 저항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래요? 자, 계자 앞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계자 다음에 설치를 하라 이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저항을 거쳐서 계자에도 공급되고 전기자에도 공급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류를 자, 여기 큰 전류가 들어왔다가 전류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게 전기자 권선에 공급되니까 괜찮은데 그게 어디도 공급되는 거예요. 계자에도 공급되니까 계자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이거야, 파이가. 자, 그래서 계자는 자, 낮아지게 하지 말고 뭐만 제어해라 이거예요. 전기자 전류 IA만 제어해라. 그래서 저항이 가변 저항의 위치가 이 위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꼭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10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항 제동 아니 그 저항 제동이 아니죠. 이제 저항 기동 이야기하고 있죠. 저항 기동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동 저항기라고 그랬어요. 기동 저항기라고 했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그림 2-54를 보면 자, 여기에 자, 전기자 권선이 있고 브러시가 있네요. 자, 얘가 뭐라고요? 자, 전기자 권선이 되네요. 그럼 얘는 누가 얘는 뭐예요? 그렇죠. 계자 권선이에요.
자, 그러므로 자, 얘는 뭐예요? 직류 전동기에서 뭐다? 자, 분권이다. 병렬로 돼 있으니까. 계좌하고 전기자가 분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렬로 돼 있으니까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전기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저항이 3개가 연결돼 있네. 자, 이게 바로 뭐다? 기동 저항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다? 속도별로 단계적으로 돼 있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요거 하나가 105옴이다. 요거 하나가 105옴이다. 요거 하나가 105옴이다. 자,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전체 저항은. 기동 저항기의 전체 저항은 305옴이 되는 거예요. 305옴. 자, 그러면 이제 기동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기동 1번. 자, 기동일 때는 어때요? 자, 시동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MC가 여자되고, MC가 여자되면, 자, 자기유지 회로가 붙어서 MC는 계속 여자되고, 자, 요 MC도 붙으니까, 자, 이게 100V다. 자, 그럼 100V가 어디에 공급된다? 자, 계좌 권선에 공급됨으로써 전자석 형성. 그래서, 자, 자속 파이가 형성된다. 자, 그리고 305옴을 거쳐서, 자, 전기자 권선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동할 때는, 자,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305옴 플러스 RA. 여기가 RA니까, 저항값, 전체 저항값이. 이렇게 되겠죠? RA가 뭐 1옴이다. 그럼 301옴이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얘가 윙 하고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했으면, 자, 이 도는 속도를 우리가 검지하는 방식이,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자, 뭐예요? 자, 역기전력법. 자, 역기전력법, 그 다음에 한류법, 교재에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시법. 자, 요 방식에 의해서 뭐 전압을 보든지 전류를 보든지 그냥 타이머에 의해서 처음에 뭐가 동작해요? 자, 1단계. 자, 1A가 동작해. 1A 동작. 자, 1A가 동작하면 자, 요 105옴이 어떻게 돼요? 0옴하고 105옴이 병렬로 되죠? 병렬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건 0옴이고 이건 105옴이니까 0옴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건 0옴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105옴, 105옴, 0옴이니까 전체 저항값은 얼마다? 205옴 플러스 RA가 된다. 그럼 305옴 플러스 RA에서 205옴 플러스 RA로 되니까 전류가 증가해요.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돼? 두 번째 단계는. 자, 2A가 여자 되겠지. 자, 2A 동작. 자, 이 A가 동작되면 어떻게 돼요? 자, 요 105옴도 사실은 이제 자, 병렬로 0옴이 병렬로 되는 건 0옴이 돼요. 자, 그럼 뭐만 남아? 105옴만 남잖아. 그러면 105옴 플러스 RA가 되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3단계는 어떻게 돼? 3단계는 3A가 동작해. 자, 3A가 동작하면 자, 요 105옴도 어떻게 돼요? 0옴이 되죠? 병렬이 되니까.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산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0옴 플러스 RA. 자, 무슨 얘기냐? 처음 기동할 때는 자, 전기자 권선의 저항에다가 305옴이 더해져 있었는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305옴이 205옴이 되고 205옴이 105옴이 되고 105옴이 0옴이 돼서 끝에는 자, 뭐만 남다? 그냥 전기자 권선 저항값만 남아. 이게 이제 정상 기동 상태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뭘 감소한다? 자, 기동 전류를 제한한다. 자, 요 구조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속도 제어 나오는데 자, 직류 전동기에 지금 운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기동 얘기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속도 제어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제동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기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속도 제어. 속도 제어라는 건 뭐예요? 정지돼 있다가 전격 속도로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뭐 가변하든지 일정 속도를 유지하든지 자, 속도 제어를 하는 거다. 자, 근데 속도 제어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수식이 있어. N은 뭐예요? N은 RPM에는 자, K1 파이 분의 자, V-IA RA가 된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는 뭘 갖고 제어한다? 자, 전압 V를 갖고 제어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모두 제어가 되겠어. 자속 파이를 움직여도 되고 자, 저항을 움직여도 되고 가변시켜도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전류값이 바뀌어도 되겠죠. 자, 그렇지만 전류값이 뭐 전압이 바뀌면 전류값이 바뀌니까 자, 이렇게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요 수식 아시겠죠? 그래서 자, 속도 제어 방식에는 뭐가 있다? 자, 계좌 제어법과 그 다음에 전납 제어법과 전기자 저항 제어법이 있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계좌 제어법은 뭐예요? 그럼 자속 파이가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속 파이가 낮아지면 속도는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뭐 자속 파이를 계속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 자속이라는 게 뭐 자속이 있어야지 자속 힘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가 발생해요? 토크 T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추는 거 소용이 없다 이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죠? 계좌 제어법, 전압 제어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주로. 그다음 전기자 저항 제어법, RA 값을 바꾸는 거죠. RA 값 바꾸는 건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동 제어할 때, 저 뭐죠? 저항 제어, 그죠? 저항을 삽입했다가 뺐다 하는 거, 저항 기동할 때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이제 드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이렇게 생긴 드론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프로펠러 돌고, 여기 프로펠러 돌고, 프로펠러 돌고, 프로펠러 돌고, 자,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고, 자, 이런 드론이 많다. 자, 그럼 이거 모타, 이 모타가 뭐겠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뭐다? 직류기, 그래서 DC 전동기 아니면 DC 전동기인데 BLDC. DC인데 BLDC, 브러시가 없다는 거지. 예? 이런 전동기다. 자가 DC 전동기예요. 그럼 이 DC 전동기 4개가 사용되는 이 드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방향도 틀고 막 제어되죠. 자, 그건 뭐예요? 이게 뭘 제어하는 거야? 그렇지, 속도 제어하는 거지. 요 각각의 프로펠러의 속도 제어하는 거지. 그럼 그 속도 제어하려면 뭘 해야 돼?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전압 제어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타에 공급되는 전압을 어떻게 올리면 얘가 힘을 많이 받고 얘를 낮추면 얘는 힘이 떨어지고. 자, 근데 이 전압 갖고 이 RPM 제어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그 드론을 위치 제어를 하고 수평 제어도 하고 호버링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속도 제어에는 계좌 제어법, 전압 제어법, 전기자 저항 제어법인데 이 수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102페이지네요. 자, 교재 102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는 워드 레너드 방식인데 굉장히 예전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큰 DC 모터 같은 경우 이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쓰는 데는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전압 제어법인데 전압 제어법이라는 건 뭐죠? 속도 N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컨트롤한다? 자, 공급 전압을 공급한다. 자, 그러니까 실제 제어해야 되는 대상이 이 모타예요. 이 모타. 그러니까 이 모타의 RPM N을 제어하고 싶은데 이 모타 같은 경우는 전기자 권선. 그다음 이게 뭐예요? 계좌잖아. 이 한 세트가 못한 거죠. 자, 그럼 이 모타에 공급되는 전압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공급 전압 V가 되는 거죠. V가. 자, 근데 그 V를 공급하는 게 뭐예요? 다른 발전기예요. 자,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정한 회전수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정한 회전수로 돌면 자, 역기전력 E는 뭐예요? K 파이 N이잖아. 자, 일정한 회전수로 도니까 이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제어해요? 그렇죠. 여기 계좌 전류를 자, 계좌 전류를 요거 이제 뭐 연결하겠죠. 해서 봅시다.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데 요 RF를 가지고 뭘 재어요? 요 RF를 가지고 파이가 제어되니까 파이가 제어되면 자, 유도 기전력 E 값이 제어되는데 그 E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V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RF 값을 증가시키면 자속이 떨어지니까 자, 여기 단자전압 V가 떨어지니까 속도는 떨어질 테고. 그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걸 올리면 속도는 떨어지고 이거를 낮추면 속도는 올라가고. 자, 이게 워드 레너드 방식인데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다? 단자전압 제어하는 거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요? 예. 104페이지네요. 자, 104페이지 그림인데 이건 아까는 이제 워드 레너드 방식인데 이번엔 정지 레너드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전력전자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전력전자 기술. 자, 모타를 보니까 여기 전기자. 그렇죠? 전기자.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병렬로 돼 있죠. 자, 병렬로 돼 있는데 뭐 좀 외부로 돼 있네. 그러면 거의 타협자급인데. 자, 어차피 뭐 이거 같은 거라고 보면 자, 얘는 자, 뭐가 되죠? 분권 계좌가 되는 거죠. 분권. 얘는 뭐예요? 직권. 그래서 얘는 이제 복권인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정전이 아니라 정전, 역전, 정전. 네. 이게 이제 정회전 할 때예요. 그럼 정회전 할 때는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된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 얘기예요. 역전되면 요게 이제 바뀌는 거지. 정역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사이즈를 통해서 자, V를 조절한다. V를 높이거나 낮춘다. 아시겠죠? 그럼 뭐 당연히 요게 N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겠죠. 네,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전력전자 기술을 사용했다. 그래서 정지. 아까는 뭐였어요? 발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발전기 사용하지 않고 전력전자 기술 사용한다. 별로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105페이지 보면 105페이지 별로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여러분 혹시 혼돈을 할까봐 자, 가감압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감압 기법. 지금 속도제가 얘기하는 거죠. 직류전동기. 지금 보시면 이게 전원선이에요. 자, 여기 100V다. 자, 100V라고 하면 지금 볼게요. 여기 이게 이제 주전동기예요. 주전동기. 자, 전기자, 계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발전기예요. 요건 발전기예요. 이것도 전기자, 계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동기예요. 실제 구동하는 전동기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전압을 조절하는 거냐면 자, 이게 이제 100V라고 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여기에 100V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가감압기 요 발전기가 자, 동작하지 않을 때는 자, 요 100V가 이 주 전동기에 다 걸려요. 자, 그런데 자, 요 모터가 회전해서 요 발전기가 구동하게 되면 이 발전기에 뭐가 발생하죠? 유도 기전력. 그렇죠? 이는 K 파이 N이 생기니까 회전수가 돌아가면 자, 당연히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자, 근데 여기가 100V인데 여기 100V가 걸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30V가 걸리면 여기서 30V가 형성이 되면 반대로 주기 때문에 여기 몇 볼트만 걸리는 거예요. 100V가 걸리는 게 아니라 70V가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게 걸리잖아요. 그럼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모터가 더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모터는 동일한 속도예요. 왜냐면 이 모터는 지금 뭐 속도 조절하는 게 없죠. 그럼 얘는 뭐 갖고 유도 기전력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냐면 바로 이 자속 계좌 저항 요걸 통해서 이 자속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올리거나 낮추게 되면 여기 전동기의 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 이 얘기예요. 잘 봐두시기 바랄게요. 페이지에 자, 전기자 저항 제어법은 이제 물론 이것도 속도 제어인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은 뭐였어요? 자, K1 파이에 자, V-IA RA였죠. 자, 근데 이 전기자 자,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죠. 이 전기자 번선 여기가 이제 RA니까 여기에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R을. 자, 그렇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V-IA RA 플러스 R 요 수식. 자, 이렇게 해서 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저항이 커지면 당연히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전기자 저항법은 전동기의 전기자 저항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뭐 RA는 변화되지 않겠죠. 자, 여기에 저항 R을 직렬로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R을 가감함으로써 전동기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면 이 속도 제어법을 전기자 저항 제어라고 한다. 하지만 뭐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자, 손실이 증가해서 손실이 왜 증가?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열 손실이 생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효율이 나빠진다. 자, 그래서 경부하 시에 제어 효과가 감소되는 결점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동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좀 길게 녹화를 하면 자꾸 오류가 나는 현상이 생겨서 자,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자, 2부에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